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뭐죠? 자평면리학의 개념. 자, 그리고 또 뭐? 그 자평면리학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보는데 우선 지난 시간과 이번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고법과 신법.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법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자, 고법은 어떤 것을 고법이라고 했죠? 그래요. 당나라의 누구요? 그러니까 당의 일행선사라고 했죠. 일행선사가 누구 것을?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뭐를? 달마 일장경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일장경은 무슨 경이라고 그랬죠? 뭐 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요. 불교를 전법하기 위한 방법론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당사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사주라는 게.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당사주도 사주학이에요. 그래서 사주학인데 당사주는 뭐를 안 쓴다 그랬죠? 천간을 쓰지 아니한다. 지지만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천간과 지지를 다 쓰죠. 그럼 사주라면 팔자인데 당사주는 사주 팔자를 쓰는 게 아니고 천간은 기준만 써요. 연간만. 연간 기준을 해서 지지만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주를 쓰고 있는 생년월일. 그래서 사주학이다라는 범주에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고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칙적으로 실제로 정말 고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가 고법이라고 했죠? 그러한 유들을 다시 아주 리뉴얼을 시켜서 이제는 팔자 8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누가? 그게 이허중인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이허중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허중 명서다. 그래서 그 이허중 명서는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이허중 명서는 바로 산명학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기억나시죠? 네. 자, 복습이에요. 그래서 산명은 어떤 걸 산명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요. 녹과 명과 신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이 녹명신이다. 녹은 뭐를 녹이라고 한다? 그래, 사주 간지에 있어서 자 갑자라고 한다면 천간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간목이다라고 말을 했고, 명은요 지지를 표현한다 그래가지고 지명이라고 했고, 얘네들을 기합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나붐오행이라고 했죠.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신이라고 해서 신나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명학이 만들어졌는데, 이 산명학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까지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방법론, 진단 방법론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명록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붐오행. 바로 이 나붐오행, 기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붐오행이 주다. 이 나붐오행을 주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나붐오행을 주로서 사용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그래요. 귀인 또 귀신론이다. 귀인론과 귀신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에 보면은 당사주도 이렇게 돌아오는 순서에 딱딱 찍으면 이게 무슨 성, 문성이다, 귀성이다, 녹성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다 그랬죠. 자, 지금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의 우리 타로 카드를 한번 시중에 있는 걸 봅시다. 그럼 타로 카드, 자, 왕관이 나왔네요. 그러면 뭐라고 우리는 설명을 하죠? 킹. 그럼 뭐라고 설명하죠? 왕관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설명하죠? 리더십도 있고 재물 잡고.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그죠? 자, 검이 나왔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소드가 나오면? 머리 굉장히 좋고. 자,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식으로 뭘 해놨죠?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매뉴얼로 해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서도 그러니까 천간이 가지고 예를 들어 천간이 갑이야. 연간이 갑이야. 그럼 연간이 갑인데 위에 천간에 봤더니 무와 경이 있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나간다고? 아 이게 삼기다. 이렇게 이러면은 권세가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글자의 향방에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간이 연간이 갑인데 지지에 뭐가 있더라? 축이나 또는 뭐 미가 있더라. 그럼 뭐가 되더라 이게? 이게 천을귀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천을귀인이 되니까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모두가 매뉴얼을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풀어가는 진단하는 방식이 무슨 학이라고? 여기 삼명학인 거예요. 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살펴봤고 방식에까지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귀인과 귀신론으로 구별한다라고 했고요. 그죠? 자, 귀인론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인론으로 해서 귀인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길신이다. 길신적인 방법. 그러니까 귀인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라고요? 길신적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귀신론이라는 거예요. 귀신론. 귀신론은 어떤 거라고? 귀신 우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예요? 그래요. 반길 또는 뭐 반흉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한 번 더 전로공망이라 그래가지고 이 전로공망이라는 거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잘 나가다가 그렇죠. 끊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잘 나간다라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끊어져 버렸다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반중 반길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그랬고 그러한 귀신 자 이게 이제 하나의 갑이 무엇을 만나느냐 이래요. 갑이 뭐를 만난다고요? 자를 만나요. 그러면 진심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갑이 아까 축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천을 귀인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길신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뭐를 만난다고요? 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진심귀신이라고 해요.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니까 진심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갑이 자를 만났다 이게. 그게 어디 있든 간에 그죠? 근데 그건 뭐야? 이 삼명학은 성학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이게 궁성학이 궁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궁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 궁이야. 그럼 배우자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는 이제 진심귀신은 이거는 반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귀는 어때요? 방금 조금 전에 자 갑이 축이 배우자 궁에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천을귀인이죠. 이게 뭐가 천을귀인이라는 거죠? 배우자가 천을귀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그게 축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만 좋다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방금 타로 카드처럼 말이죠. 정해져 있는 툴을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요렇게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 마찬가지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살펴봅니다. 또 귀합과 귀식이라 하여 자, 방금 우리 뭘 봤죠 아까? 귀인과 처음에 나분 60 그러니까 화갑자라고 그랬죠. 나분을 썼고 그 다음에 귀인론과 귀신론이 있었어요. 이번엔 뭐가 있다고요? 또 그러니까 그래요. 귀합과 귀식으로 나눈다. 귀합과 귀식으로 나눈다. 자 이렇게 귀합이라는 게 있고 귀식이라는 이렇게 해서 귀합이 있으면 어떤 거냐면 관위가 높이 솟고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행하는 바가 잘 이렇게 성취가 된다. 귀식이라는 말, 귀식이 있으면 녹이 풍족하고 여기서 녹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신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리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이기 때문에 고법이든 신법이든 그는 명리학의 체계라는 개념은 다 간지학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음양오행학이에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는 신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팔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생극제와 형충해학이라고 해요.
근데 신법에서는 활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구명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변화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뜬금없이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뭐야? 생극제와 형충혈압의 툴에 맞게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간지하는 거예요. 음양하는 거예요. 오행하는 거예요. 다만 방법이 신법과 고법은 다르다. 운영 체계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이 귀식이 있으면 녹이 풍족하고 성취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갑무경의 귀인이 충미에 있으니 갑이 기축 또는 기미를 만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귀합이라고. 자, 봐요. 갑이 축을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귀인이라고 천일기. 그런데 요거 뭐야? 갑이 기축의 기와 갑은 뭐가 되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귀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인과 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굳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러하다라는 원리식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이렇게 읽어갑니다. 봅니다. 자, 그리고 고법의 상명한 이허준 명서에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청기, 탁기. 자, 이 박사님, 청기, 탁기가 우리 신법에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던가요? 적천수에 나오던가요? 작평에서 많이 나오던가요? 적천수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천수는 그러니까 주로 신법에서 고법에서 어디에서 많이 찾아갔을까요? 이어준 명서의 청기, 탁기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의 발전 상태를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또 읽어가 봅니다. 그리고 천은 일이고 지는 이이니 이는 건곤의 근본이 채신 방으로서 이는 역의 발견을 통해 만물의 변화는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어준 명세에 보면 천은 일이고 지는 이이다. 전부 다 이때에는 다 그런 뭐냐면 이 시기에서 나오던 저 시기에 나오던 이런 한대에 뭐가 발달했다. 태극의 상수학. 이 상수학의 원리를 전부 다 이해를,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체계를 신법이든 고법이든 다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법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느냐? 천만에. 그러니까 뭐가 베이직이 됐다? 고법이 베이직이 되는데 다만 활용예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는 같지만 구성요법이 달라. 구성요법이. 그래서 고법을 체계를 신법에다 쓰면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리 체계는 그러니까 뭐예요? 신법이든 고법이든 동질인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천은 일이고 지는 이니, 그러니까 천일 지이, 그러니까 천이 일이면 지가 이가 되는 거고, 다시 천이 3이 되면 지는 4가 되겠죠. 그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원리식이 이게 뭐냐? 양이라 그래. 양이. 뭐라고요? 양이라 그래. 양이라는 말은 뭐죠? 다른 말, 그 두 가지 모양이라. 이게 뭐야? 동정이라 그래요. 동정. 자, 동정이라는 말이 후대는 뭐로 변했다 그랬죠? 음양으로 변해가는. 바로 이 음양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거를 요렇게 음양의 이론으로서 자, 그 건곤이 채신이자 건곤이 근본이자 채신이 된다는 거예요. 건곤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곤이라는 것이 결국 얘네들이 뭐를 하는 것이죠?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놈들이 변화를 하면서 건곤 생육자 뭐라고요? 그래, 건곤이 6개에서 뭘 만들어낸다고요? 자식을 하는. 그래서 6 더하기 2는 뭐죠?
그래서 8회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러한 이치법을, 이법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러한 방향성으로서 이는 역의 8개를 통해 만물의 변화하는 변화 원리를 이어준 명사는 벌써 이미 베이직화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행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 10반을 이루는 법칙을 설명하고 천간의 간합의 원리와 지지가 회합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법은 이러한 원리적 이해가 고법에는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법을 모르고 신법을 한다는 것도 또한 뭐예요? 모순이에요. 그래서 고법을 통해서 신법을 익혀가는데 중요한 거는 고법의 이론과 신법의 이론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고법의 툴과 프로그램이죠. 고법의 툴과 신법의 툴이 뭐 10만 8천리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써서는 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갑니다. 그래서 60나붐은 또 60나붐은 10반과 짝을 경유하게 하여 한 바퀴를 돌아서 끝마치는 수이다. 요 이어준 명사에 나오는 장입니다. 챕터예요. 요 장에서는 간지가 서로 상승하여 서로 곱해서 천과 지가 근권이라는 돌아가 화유라는 말은 천지자연의 이치로 만물을 육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유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 형성을 끝마치는 수가 60임을 설명하고 있다. 왜 이걸 설명하고 있느냐? 이론적인 전개 방식은 뭘로 쓴다 그랬죠 아까? 첫째도 그 기하기라 그랬죠. 그걸 화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이치가 이어준 명사에서 쓰고 있는 이 삼명학의 이치는 바로 이 기하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학이 뭐냐면 그것을 수는 1이요, 화는 2요, 목은 3이요, 금은 4요, 토는 5요. 자, 이 박사 이건 많이 써봤던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원리죠 이건 다? 역의 원리. 역의 원리. 상수학이 역의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리학이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주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주역하고 명리하고 틀려요. 틀립니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명리학이라는 자체는 하나의 표현의 방식인 거예요. 그 엔진은 다 뭐예요? 상수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엔진은 다 주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을 많이 알면 알수록 명리학은 싱겁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그러니까 주역의 베이직이 다 주역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죠. 주역하고 명리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나요? 주역을 모르면 명리학이 태동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저명하다고 스스로 표현되는 교수들도 명리학은 명리학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주역은 주역대로 이렇게 원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역이 없으면 명리학이 태동할 수 있었나요? 그러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없는 거예요. 엔진 자체가 없는데 뭘 할까요? 그 소스원이 다 주역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만나는 게 보면 이렇게 갑기합과 좌호가 만난다. 이렇게 외우는 거는 갑기합 좌호충으로 외우면 되는데 갑과 기가 만나거나 자가 오를 가다 뭐가 된다고 숫자로는 9가 된다. 을경과 충미는 8이 된다. 이거는 신법의 이론이지만 고법의 이론이지만 신법에도 이걸 쓴다 안 쓴다? 당연히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의 이론이에요. 역의 이론. 다만 고법과 신법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고법에서 쓰는 것을 신법에다 쓰면 안 맞는다라는 걸 설명하지만 그 엔진은 뭐다? 같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병신과 인신은 7, 정인과 묘유는 6, 무게와 진수는 5, 사해의 숫자는 4가 된다. 그래서 간지가 수로 뭐라 된다고요? 치환이 돼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간지라는 것, 간지학이라는 것과 상술이죠. 이 술이 상학도
상수학도 역시 다 같은 명령. 이게 간지를 그래서 왜 그러면 간지가 쓰게 되느냐면 간지는 숫자도 갖다 놓고 음량도 갖다 놓고 또 뭐 오행도 갖다 놓죠. 그래서 간지는 단순히 처음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뭐라고요? 서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는 서수는 뭐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죠. 그럼 동양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내기 전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그걸 서수로서 쓰고 있었던 고유로 그걸 뭐라고요? 간지하게. 그걸 언제 썼다고? 춘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5,000년 전에 이미 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10개를 정할 수 있는 게 뭐죠?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걔네들을 갖다가 한 바퀴를 돌리면 60이 되는 서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12가지. 거기다가 붙인 게 뭐예요? 12절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수예요. 이걸 한 바퀴 돌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60갑자가 되더라고요. 기가 막힌 이론이죠. 그래서 60갑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한 번 돌면 60, 두 번 돌면 12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간지들이 이런 무수한 것들을 다 어디다가 대입을 시켰다고요? 그 간과 지에다가 모든 걸 음량도 오행도 수리도 모든 걸 거기다 간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지가 살아 움직여야 안 살아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뭐요? 자연의 법칙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인이란 놈을 갖다가 목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라 이는 스스로 목일 수밖에 없고 이는 스스로 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그렇게 간지에다가 다 대입을 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속성인 거예요. 배속되어 있지만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간지들이 서로 뭐 한다고요? 신법에서는 구명이라 그러고 고법에서는 구명이라 그러고 신법에서는 뭐라 그런다고? 팔법이라고 해요. 이놈들이 뭘 한다고? 생극제와 형충회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간지들이 그러한 속성들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다 없다? 있더라. 자, 그래서 주역은 만물의 변화 원리 소상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었다? 88이 64괴로서 그것들이 성별을 이루면서 그것들이 직별로서 변해가는 걸 획수마다, 그죠? 효마다 변해가는 원리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 몇 효가 되더라? 383, 384효. 이렇게 변화하는 것의 원리를 따라서 만물의 뭐를 변화 원리를 이해를 했어. 그런데 요거는 주역적 판단법이야. 그러니까 주역을 괴로서 변화의 원리를 찾아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명리학에는 이 간지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명리학은 우리 간지학을 빌려다 쓰는 거라 그랬죠. 이 간지학은 스스로 그러한 원리 체계를 만들어서 생극자와 형충회합에 따라서 변해가는 원리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법이 달라. 주역으로서의 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한 뭐예요? 오행과 음란과 오행과 그들로서 뭐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뭘로 쓰더라? 간지하게.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간지가 음양 오행과 이 모든 속성과 배속을 입혀서 무슨 학이 됐다고요? 간지학이 된 거예요. 그럼 명리학은 그 간지학을 어떻게 했다고요? 차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극제와 형충회와 음양 오행이 명리학이 아니고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년월 일시 사람의 생년월 일시를 어디 걸 빌려와서 간지학을 빌려오되 고법은 기학으로서 연간 태세 태어났잖아요. 태세 이 태를 갖다가 이 근본으로 해서 대입을 해 기학을 썼던 거예요.
신법은요 그거보다 다시 또 발전을 해서 뭐 원령학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학과 원령학의 차이가 바로 거예요. 그러니까 고법은 뭔 학이라고요? 간지학을 차용을 해서 뭘로 썼다고요? 기학으로 씁니다. 신법은요? 그래요. 간지학을 차용을 해와서 원령학을 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래 프로그램 자체가 뭐하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 베이직은 뭐하다? 동일한 것이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이런 원리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 육입니다, 육효다 또는 기문이다 이러한 것들도 사람 뭘 갖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운명치론이에요. 그것들도 베이직은 뭐죠? 거기다 십신을 다 만들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것들의 뭐예요? 방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 사주를 가지고는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문동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성학이라고 그래요. 별학이래. 성신학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신학들은 모두 다 뭘 쓴다고요? 신사를 써. 신사를 써. 그래서 원령학은 신사를 쓴다고요? 아니다. 안 쓴다. 그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왜? 이것은 연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간지가 최초로 생성된 것은 4, 5천년 전 현원 시대, 현원 시대에 대요시에 의해서 대요라는 저 황제죠. 대요시에서 만들어졌으며 10간 12주로 60갑자를 만든 것은 요 대요시가 만들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 대요시가 60갑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나붕을 붙여가지고 오행을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 기곡의 귀곡자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귀곡자가 만드는지는 불명해요. 그러나 왜? 귀곡자는 선인이고 귀곡자는 도인이고 중국에서 모든 이거 음양학이라고 그래. 음양에 관련돼서 시조는 전부 누구를 말한다고요? 귀곡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귀곡자가 했는지 아닌지는 그건 사실 불명해요. 그러나 이렇게 귀곡자가 어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요것만 이해하세요. 60갑자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대요시가 만들었고 그 대요시가 만드는 60갑자에다가 나붕을 붙인 건 뭐라고? 귀곡자. 이 귀곡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 있어서 귀곡자 참 들어봤나요? 귀곡자 참 이런 게 다 뭐냐면 명리학의 고대 쉽게 말하면 전거들 그러한 전거들을 이용을 해서 명리학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법에서 신법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게 신법은 뭐라 그런다고? 자평학이라고 해요. 고법은 상명학인 거예요. 이해가 확실히 좀 구분이 되죠? 네. 자, 주로 이렇게 이를 위와 같이 수의, 음양, 오행의 배속 등은 주로 한대에 이르러 주역의 태극 사상이 발달하면서 상수역이 등장으로 정립된 이론이 바로 간지학의 뭐다? 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지학이 만들어짐으로써 오만 가지 천문, 지리, 풍수, 성학, 명학 모든 게 다 뭐, 그 다음에 의학 간지를 쓰지 않는 데가 있나요? 다 간지를 쓰죠. 여러분들이 한의학 서적을 봐도 뭘 써요? 다 써요. 그죠? 모든 이런 동양오술이라는 건 뭐죠? 동양오술 명, 보, 상, 의, 선. 이 모든 동양오술 모든 것들은 다 뭘 쓰고 있다고? 간지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동양권에서는 간지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리학이라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학이 간지를 쓰고 있으니까 사주팔자학이 간주구나 이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명리학에서는 다 뭐에 왔다고요? 그래요.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 차용을 해서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간지학을 빌려다가
풀이하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고법은 뭐 연을 기준으로 해서 배속을 해나가고 그리고 뭐 나분과 귀인과 귀신론과 이러한 귀 또 귀합 또는 뭐 귀신 이런 등등의 이론 등등으로 풀이해가는 방식이에요. 신법은 그게 아니고 뭐 원령하기 원령을 통해서 사주 구성을 만들어서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 균형이 끊임없이 유지되게 하는 놈을 뭐라고? 희신. 그러한 것을 깨트리는 놈을 뭐? 희신. 그러면 희신과 희신은 좋은 거고 귀신은 나쁜 거냐?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니요. 이것도 뭐예요? 분별이에요. 희신이 귀신과 합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요. 희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희신이 어떤 귀신과 묶였는가를 봐야겠죠. 그럼 개 때문에 나빠진 것이죠. 희신이. 그럼 개가 그럼 원래는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것을 주의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슨 십진인가를 알면은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대비해 가느냐에 따라서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나빠지는 거예요. 자, 원래 귀신이다 알고 큰일 났다. 그게 아니고 원래 그 귀신이 나의 원국에 있는 귀신을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풀이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법이라고요? 그래요. 자평법이에요. 자평학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서자가. 고법과 신법의 차이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고법은 그러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 전부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법의 고법의 이허중 명서에 뭐 수록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을 가지고 전부 다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읽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는 이유는 왜 읽어봐야 되느냐? 제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요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만 앉혀놓고 요거를 다시 강의를 해서 올려는 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무슨 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법, 자평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왜 중요한가? 신법은 그 자평학은 반드시 어디에서 기존했기 때문에 신법을 그러니까 고법의 기장을 해서 그렇죠. 고법의 기준들을 고법의 엔진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계속 뭘 해왔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법에는 그런 이론적 체계가 이론을 다 생략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생략을 해놔버리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근거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 이허중 명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허중 명서는 이허중이가 그냥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읽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읽어보시고 전부 다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짚고 가죠. 자, 본래 사주란 태월 일시를 의미하며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태월 일시라고 그랬는데 태월 일시라는 말은 요즘 말은 뭐죠? 연월 일시라는 뜻이에요. 이제 종전에 제 강의에도 아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는 오류라는 것을 지금 다시 새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가 더 연구를 해봤더니 그 뜻이 아니고 원전을 봤더니 이게 이제 제도 이게 뭐냐면 태월 일시라는 게 어느 박사학위 논문에 그 주석을 뭐냐면 태월에 이거는 입태월 그리고 출생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전을 봤더니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박사학위 논문에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것을 인용을 해서 내가 강의에 그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그 부분이 나오면 아, 요 부분이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수정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제가 별도로 수정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태월 일시라고 그러는데 이 태는 뭐라고요? 연을 벗어. 연 부모와 조상을 주관하는 것이 중심이고 형편이나 도모하는 일 등으로 나누어 진단하고 이게 뭐라고요? 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원전을 당시 그 강의할 때 요 원전을 내가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기보다도 그 박사학위 논문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 명리서에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 전혀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오주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고백컨대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연태라는 말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했으면은 당연히 사주팔자학이라 그러지 않았을 거고 오주팔자학이라고 오주십자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어디에도 사주팔자라는 말은 있어도 오주십자라는 말은 없다는 거. 제가 상당히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원전을 살피면서 다시 이게 잘못되었었던 거구나. 그래서 오늘 수정을 하겠다. 태는 연으로서 부모와 조상을 주관하는 중심이고 형편이나 도모하는 일들로 나누어 진단하고 월은 사시, 그러니까 신법에서도 똑같죠. 원령이라고 그러죠. 사시의 길을 주관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똑같아요. 현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정 등을 구분하여 진단하며 이런 길을 얻지 못함을 주관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정 등을 구분하여 진단하고 시의 용도는 나아가고 물러남의 향배와 힘과 기에 이기고 지는 승부라는 것, 이기고 지는 것을 주관하는 것이 대표적인 어떤 사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단한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살필 것은 사주라는 것은 태월 일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라고? 태가 뭐라고요? 연이다라는 것. 요것만 하나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그래서 이는 곧 팔자간지가 원령에 의해 주관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후 신법을 창하는 서자평의 자평법에 뭐가 된다고요? 그런 근본적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원령하고로 똑같은 이론 체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뭐예요? 구명이라고 나오네요. 구명. 요 구명이라 해서 서로 합하거나 형하고 또는 생하거나 순조로움을 거스리거나 생극재화 형쪽이라고 이거를 갖다가 분별한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신법에서 뭐로 팔법이라 칭하는 법 생극재와 형충협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법에서는 그러니까 팔법이라고 칭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법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쭉 읽어가는데 연이 근본 뿌리가 되고 이런 쭉 기준이 되면 월은 이 부리는 거예요. 자, 이게 사. 그래서 우리가 이 사라는 건 부린다라는 뜻이에요. 부린다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졸병이 아니고 뭐죠? 대장이 어떤 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걸 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관청에 어떤 벼슬이 이렇게 이 사.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라는 거죠? 월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신법의 이론 체계는 이미 어디에 썼다고 완성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어준 명서에 고법이 이미 다 이렇게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법에서는 그걸 그대로 더욱더 구체화했고 원령학으로 승화를 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시는 보가 된다라고 적고 있어요. 시가. 그러니까 연이 근본이고 이런 주가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월은 원령이 된다는 거예요. 사료관이 되고 시는 보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어준 명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여기서 보라는 말은 서자평이 장하는 신법 자평법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서승의 연애에서도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법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다 만들어 온다고요?
고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체계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에서도 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작편법의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요점의 작편 진전에서는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신요점은 마지막 이제 버전에서 상이라고 표현해요. 이어중 명사에서는 뭐로? 보를 시로 국한화해 설명하고 있으나 신요점은 격을 보호하는 균형신으로서의 상신으로 확장하여 설명함으로써 더욱 안정된 구조식으로 발전시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고법은 그냥 시가 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그 구조식은 연이 뭐가 되는 것이죠? 주가 되기 때문에 연월일시로 가니까 시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궁으로 보더라도 궁으로 보더라도 자식궁이죠. 자식궁이니까 이 결국은 보조하는 게 누가 보조하는 것이죠? 자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가 보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연애에서도 그냥 그대로 와요. 연애까지 와도 그걸 보러 하는데 이 탁월하신 누구는 신요점 선생은 그걸 깨달으시면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다. 원령하게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걸 시를 갖다가 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양반은 같은 글자임에도 자 봅니다. 이 보라는 말을 자, 이 보라는 이 보는 뭐하는 보자죠? 이 보라는 게 도울 보자인데 덧방 보자예요. 덧방이라는 돕다보다도 또 다른 의미예요. 덧방을 친다라는 말은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이 돕다라는 말을 요건 한정돼 버리는데 그래서 이 신효점 선생은 아 요걸 함정해서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같은 언어로 단어로 이렇게 썼어요. 상자가 썼어요. 그래서 이 상은 이게 무슨 상자죠? 도울 상자. 이 같은 근데 이 도울 상자인데 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뭐냐? 이게 덧방이라는 게 요거는 뭐냐면 재상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재상은 다른 말로 왕이 있으면 군주가 있으면 뭐가 있죠? 영의정이 있죠. 영의정을 통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백성까지 이르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효점은 이걸 갖다가 보를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기 위해서 상이라는 단어로 개칭을 하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래죠. 격을 뭐라고 하는 표현한다 그랬죠? 그릇. 격은 그릇이라고 그랬고 내용물은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상신이라고 그랬죠. 이해가나요? 그래서 이 그릇과 그릇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라는 것이 시가 내용물일 수는 고법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자식이 결과물이 되는 거잖아요. 조상부터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고법의 체계라는 거예요. 신법은 뭐죠? 원령학이죠. 원령하기 때문에 격을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 격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도 뭐라고 하면은 표현이 안 맞겠죠. 그러니 이 신효점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상이라고. 기가 막히신 분이죠. 대단한 거죠. 그게 저울이란 뜻이 다른 말로. 저울이란 균형이란 뜻이. 대단하신 거죠. 자, 그래서 더욱더 안정된 구조식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보면 자, 고법에서 하면은 또 이어진 명사에는 틀림없이 죽을 것 같은데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며 흉한 가운데도 도리어 기람이 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생극제와 형충해합과 왕세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신법이든 고법이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왕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글자, 팔자, 간지, 자자는 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요? 왕세로서 구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자병법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뭘로 포착이 되느냐 봅니다. 이런 신법의 자병법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격의 뭐? 왕세에 의한 부친의 상신의 개념으로 구체화되어서 대운의 순력에 따른 왕세로 체계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여첨 선생은 정말 대단한 양반이에요. 물론 서자평 선생의 이러한 체계법을 더욱더 단단하게 구체적으로 아주 체계화 만드는 건 이제 신여천 선생. 이게 마지막 최종 버전이에요. 자,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재관과 농막 이 부분도 한번 제대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걸럭과 귀라는 말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죠? 신법이든 고법이든 간에, 그죠? 적천수든 또는 자평진전이든 이 청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고법의 이어준 명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이론들입니다. 이론적 베이직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역시 간합과 지합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이어준 신법에서 쓰고 있는 간합과 지합의 이론적 배경이 다 모두 다 어디에 온다고요? 다 이어준 명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동영 박사. 예. 적천수에는 무슨 논이 있죠? 형상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진가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청탁, 승강 다 다 있죠. 있습니다. 승강 다 있죠. 그리고 태극 이론도 나오죠. 네. 진태론이 있고 수화론이 있고 그죠? 감리론. 감리론이 있고 이건 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이허중명서에 있는 이론을 그대로 승계 발전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자 그러면은 여기 뒤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이 적천수예요. 자 봅니다. 이 적천수 원문이죠. 자, 지지론, 간지론, 형상론, 방문론, 격분론 이 다 자 정신론, 세왕론, 중화론, 이 전부 다 여기 이제 원력론이 나오죠. 진가론, 청탁론, 감리, 진태 이 원리 체계는 이건 적천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오는 거라고요? 바로 이어준 명서에 있는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적천수라 그러면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천수는 실질적으로 적천수는 말이죠. 적천수는 A4로 말하면 A4 합뒤로 하면 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글씨를 더 줄이면 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천수는 얼마나죠? 한 3권. 400장, 400페이지, 뭐 500페이지, 600페이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건 원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문은 여기서 적천수에서 말하고 있는 적천수는 어디에 것만 대비하고 있다고요? 빙고. 이어준 명서에 있는 이론적 배경만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적천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천수에는 오만 것들이 다 있다. 뭐 명제도 예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그건 뭐라고요? 그건 평주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들 배워가지고 그걸 나는 공부했네, 난 명리학했네. 이건 뭐죠? 한번 읽어봐요. 적천수 뭐죠? 천미예요. 적천수 천미. 이건 누가 진 거죠? 이거 봐봐요. 아니, 요거는 진소암미. 그러니까 이게 진소암미. 그럼 또 누가 있었죠? 인철주. 또 누가 있죠? 설화. 이러한 사람들이 쓴 것은 원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주본들. 최종 버전은 설화가 만든. 그건 전부 다 현대에 만들어진 책들이에요. 그거를 한국에는 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원전이라고, 고전이라고 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오류와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천수에 그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것도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들마저 그 적천수에 나옵니다. 그럼 난 바로 일침을 놓죠. 적천수 어디에 그런 게 나오지요? 적천수에 적천수 전미겠지요. 예, 적천수 전미가 고전입니까? 그럼 그제서 그래도 대학원 교수 정도 되면 자 이거 실수했구나. 거기서 깨우치기 시작해요. 이 정도로 모든 명리학이 대한민국의 명리학 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출판물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하는 적천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 요거 몇 장 안 돼요. 요거 자 등징 줄도 바꿔서도 해도 시간해봐도 6장밖에 안 됩니다. 등징 줄 뚝뚝 띄어가지고도 6장밖에. 그러면 앞뒤로 하면 3장이죠. 저거 더 줄이면 몇 장 되죠? 2장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적천수예요. 저거는 뭐냐? 이허중 명서를 뭘 해놨다? 구결화해서 엑기스화해 놓은 거예요. 그게 적천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현대인들이, 물론 중국 사람들이, 근현대인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 이론을 거기다가 만들어서 뭘 해놨다? 평주와 집주를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게 원전을 잘 봐요. 이 원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원전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이허중 명서를 고법을 이해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뭐 주역의 영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자체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누구 걸 갖다 가지고 온다고? 평주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번역을 해서 이게 적천수입니다라고. 사람들은 명략을 모르니까 그게 적천수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적천수에 그게 있는데, 그럼 적천수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적천수에는 그런 게 없어. 그 누가 했다고? 적천수를 평주한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명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천수 번역하고 또 이게 써내요, 안 써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쓰지 한국말로 쓰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써나면 그게 어떻게 고전이 되냐 말이야. 이런 무식한 짓을 하고 앉았다는 거죠. 자평진전도 마찬가지죠. 자평진전 요만해요. 제가 오북 답당하면은 자 이게 자평진전 누가 지었다고요? 청해 심야청 이 원저라고 써놨죠. 이거 몇 종 안 돼요. 겨우 여기 끝이에요. 1300을 합쳐면 몇 장이죠? 6장 6장 반. 그거를 조금 더 줄이면은요? 한 대여섯 장이에요. 이게 자평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평진전이에요. 그런데 자 대충 대한민국에 있는 자평진전 서적들은 다 이만하게 두껍습니다. 이거 두껍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라고요? 이거는 사람의 거예요. 언제 만들었다고요? 1936년 우리 어머니가 1935년생이에요. 이게 1936년도에 만들어요. 그냥 중화민국 때 쓴 책이에요. 그냥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이걸 고전이라고 그러고 완전 이걸 가지고 다 망쳐놔버린 거예요. 이거 번역해 놓아가지고. 왜? 자평진전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왜? 주역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왜? 상수학을 안 해봤어. 왜? 간지학이 뭔지도 몰라. 이런 것은 그 시대에
이게 한국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는 법률을 배우고 싶어도 어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난 게 중국의 고전, 무협지 있죠. 무협지, 장동설고. 그거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명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놨으니 무슨 이해가 되겠느냐? 엄청난 오류에, 왜곡에, 번역 오류에 참 그 대한민국의 명략이 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도 심지어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들마저도 이것이 고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해가시나요? 그걸 가지고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소설책이면은 상관없어요. 뭐 도중에 주인공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하들 뭐 끝에 가면 되겠지. 그런데 이건 우리는 어떤 학문이죠? 이거는 사람의 뭐를 봐주는 거죠? 명을 추론해 주는 거예요. 명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목소리 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소설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지, 내가 사업을 해도 되는지를 물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쫄딱 망해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에 가장 제가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적천수예요. 이게 원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 요거 볼까요? 이거는 적천수 정비의 원문이에요. 이거는 처음, 여기는 봅시다. 이제 다 뭐가 나온다? 명조가 나오는 거 이제부터는. 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어버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자 대충 내려도 봐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내려도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써야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오류에 봉착하게 된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가장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게 바로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회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한 추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보법인 상명학은 이어중 명소로 대표되며 이런 일간을 기준으로 십신을 배속하는 것은 십신과 동일하나, 그러니까 십신을 배속하는 건 기준이 다 뭐예요? 일간이에요. 신법이든 보법이든 다 일간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근본으로 한다고요? 이거는 연을 본위로 해서, 그리고 뭐 궁의와 성의, 그리고 60화갑자의 화오형에 따른 신사를 적용하여 분석하는 명리 진단법의 진단도구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어중 명서, 즉 보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신법인 자평학은 위에서 상수라는 고법의 삼명학과는 전혀 다른 구조식을 가진 명리 진단도로서, 그래서 서자평, 서자평이 새롭게 창안한 자평 명리학이다. 그래서 자평학이다. 자평법. 서자평이 창안을 해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신법의 자평학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